안녕하세요. 왓썹 NIKB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욕의 봄을 느끼기 위해 브루클린 보타닉 가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 예정이니 친구나 가족분들과 함께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4월 학회 리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번 학회에는 미국과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 좋았습니다. 특히 전체 참여자의 20%가 한국에 계신 분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회 커리어 세션 참여자분들을 살펴보니 국내 교수 임용에 비교적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지만 그 밖에도 나머지 4가지 커리어 패스에도 고르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미래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NIKB는 앞으로도 가족 여러분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등록 질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여러분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데 있어 기업의 비전과 기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왓썹 NIKB를 보고 계신 국내 기업 관계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회가 NIKB 가족 여러분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기획했던 것만큼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뉴욕에서 가까운 보스턴 지역 한인생명과학자의 모임인 NEBS 학회 소식입니다. 미동부 기준 5월 29일 토요일에 열리는 이 학회에서는 2명의 키노트 스피커와 인더스트리와 아카데미아 커리어 세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NE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해보세요. 제가 지난 11월부터 다양한 커리어 패스에 계신 분들을 인터뷰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인더스트리에서 커리어를 쌓고 계신 패널분을 모시고 미국 기업 취업에 대한 질문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릭 홍 박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선 인터뷰 요청에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로 왓썹 NIKB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셀렉티스라는 CAR-T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팀 리더 겸 프린시퍼 사이언티스트로 있는 패트릭 홍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취업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으신데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너럴한 정보보다는 박사님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학회를 통해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 보니까 대략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커리어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 기업 취업을 위해서 커리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커리어 관리가 아카데미아에서 이제 인더스트리로 점프할 수 있는 그 관리라는 것은 조금 좀 브로드한 질문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그 사이언스가 그리고 저희가 하는 그 연구 내용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우선은 베이스로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포스닥이나 이제 대학원생 생활하시는 중간 그리고 포스닥을 하시는 중간에 혹시 내가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아직 내가 뭐 정보가 충분치 않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쪽에 계신 분들과 또 커뮤니케이션을 좀 함으로써 이게 내가 이런 직업을 했었을 때 나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연구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업 취업에 있어서 연구 성과도 중요할까요? 이거는 당연히 네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왜냐면 저희들은 연구자니까요. 그리고 그 성과는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면은 저는 페이퍼가 없는데 퍼블리케이션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나요? 사실 회사들은 퍼블리케이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회사도 있기는 해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저희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성과를 중요하게 보지만은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 논문이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회사의 그 리서치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룹이냐 아니면은 리서치보다는 좀 더 디벨롭먼트 사이드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early stage 리서치보다는 좀 더 디벨롭먼트 사이드에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런 페이퍼들이 있으면은 물론 플러스 사이드지만은 그렇게 중점적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나는 그러면은 여기 인더스트리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은 연구 성과는 연구자로서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죠. 네. 이 답이 yes or no라서 지금 죄송하긴 하네요. 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네, 잘 전달된 것 같고요. 더불어 네트워킹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네트워킹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직도 네트워킹으로 통해서 잡 하이어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저희 회사 셀렉티스에 입사하기 전에 위저널이라는 회사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두 회사 다 이 네트워킹으로 통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분들을 잘 알아서 그분들이 저를 추천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남이었는데 제가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컨택을 된 게 한 케이스는 다른 한 분이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다리가 연결이 돼서 이제 소개가 된 거였고 다른 한 분은 제가 진짜 링크드인으로 그냥 서치를 통해 가지고 이 셀렉티스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일까 그리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떤 포지션이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링크드인으로 그렇다면 셀렉티스에 어떤 사이언티스트들이 입사를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한 분이 딱 나왔는데 그분을 제가 컨택을 했어요. 링크드인 메시지로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연결이 돼서 그분과 인포메이셔널 인터뷰라는 거를 했었고 그분이 저랑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그룹은 아니지만은 다른 그룹에 이러이러한 포지션이 있는데 좀 맞을 것 같다라는 거를 해서 저를 추천 또는 뭐 이제 저희 레주메를 이렇게 포워딩 해주시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이어링 매니저와 연계가 돼서 이제 된 거군요. 그것도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테크니컬 핏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어떤 특정한 포지션에 테크니컬 핏이 좋으신 분들은 네트워킹 뭐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은 거의 많은 포지션들이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혹시 이 사람의 추천을 하나를 통해서 하이어링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트워킹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카데미아에 계신 분들은 네트워킹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대학원생 때와 포닥 때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 케이스만 들어봐도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어떤 특정한 세미나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과 이렇게 일을 같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분과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자리가 있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도 네트워킹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포지션에 있는 분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썼던 방법처럼 링크드인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보시다든지 아니면은 아시는 분의 소개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단계 그런 인포메이셔널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분과 연계가 되고 그분이 이런 포지션을 지금 우리는 하이어링을 하지 않지만은 내가 아는 다른 팀에 이런 포지션에 또 하이어링이 한다더라라고 하면은 그게 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죠.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보내면은 한 2분 정도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찬스는 낮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분 이렇게 조금씩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트워킹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뭔가 질문이 있다면은 그냥 과감하게 연락을 해보는 걸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다양한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일단은 내가 연락하는 방법도 그 방법 중에 하나고 그거를 적극 추천해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 탐색 및 선정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 취업을 생각하다 보면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에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에 입사하고 나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알아볼 때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그것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포메이셔널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인포메이셔널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알아낼 수 있지만은 그분과 같이 일을 하는 다른 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뭐 세부한 상황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을 거지만은 이제 데이 투 데이 라이프 컬처가 어떻고 그다음에 그쪽 팀 분위기는 어떻고 그다음에 그쪽에 일하는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어떤지는 충분히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15, 너무 길지 않아도 돼요. 한 15minute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었던 질문 정도를 한 서너 가지를 준비해 보신 다음에 내가 정말 궁금했던 거, 이 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CAR-T를 개발하는 팀은 CAR-T를 뭐 어떤 특정한 뭐 모lecule을 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뭐 하느냐 이런 것들 하는 게 아니라 그 팀은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무엇부터 하느냐 이런 것도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 투 데이 어떤 뭐 미팅을 한다면은 미팅은 얼마나 자주 하느냐 뭐 그리고 미팅의 종류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런 인포메이셔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 팀과 하는 일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위기라든가 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그런 그 그룹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가 있고 물론 베이직 인포메이션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회사의 이쪽에 이제 뭐 얘네들이 하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는 미리 알아보시고 나서 이제 굉장히 조금 더 스페시픽한 질문이 있으면은 뭐 한 가지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브로드한 질문이 있으면은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그런 15분 정도의 그 얘기를 나누시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제 뭐 주변에 있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아는 포닥이나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이제 그쪽으로 인더스트리로 가신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그쪽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정보를 또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꼭 추가적으로 이제 취업 나이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박사 네. 학위를 받고 바로 네. 기업에 취업하는 거 아니면은 포닥 후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이 있을 텐데 네. 아카데미아에서 오랫동안 포닥을 하면 기업 취업에 불리한 점이 있나요? 이 질문도 우선 나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나이는 문제되지 않지만 아카데미아에 오래 계신 분들, 특히 포닥을 오래 하신 분들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리한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앞에서 하신 질문처럼 이렇게 yes and no가 지금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no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아카데미에서 오래 했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포스닥을 1, 2년 하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다르고 그다음에 6, 7년 또 때로는 8년 넘게 하신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달라요.
엔트리 레벨 사이언티스트는 뭐 당연히 대학원을 바로 졸업하는 PhD를 받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포닥을 한 1, 2년 정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엔트리 레벨 사이언티스트로 들어가시고 거기서 그 포지션에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8년, 뭐 5, 6년 넘게 포닥을 하신 분들은 엔트리 레벨 사이언티스트로 포지션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맞지가 않아요. 일단은 경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어링 매니저가 이제 엔트리 레벨 포지션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경력에 거의 부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가 이제 거기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포지션이 공고가 다 뜨지 않습니다.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는 몇 년 정도의 경력직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뭐 1, 2년 정도라고 하면은 한 3, 4년 정도 포닥을 하신 분들도 사실은 포지션에 어플라이를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상을 하신 분들은 우선 일단 그 경력이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과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 일단은 보시고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은 이제 그 회사 안에 있는 그룹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인포메이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괜찮을까라는 거를 조금 더 알아보시고 나서 그 잡 애플리케이션을 넣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지금 얻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인터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업 입사를 위해서는 인터뷰가 필수인데요. 회사 인터뷰에 있어서 중요한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저희 학교에 그 포스닥 오피스가 있었습니다. 그 오피스의 그 디렉터 분이 제가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저를 막 인터뷰를 해주시면서 비디오 촬영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이제 촬영본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제가 말하는 습관 그리고 표정 그리고 어떤 뭐 이제 제 파스처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카메라로 저의 모습을 보니까는 굉장히 생소하고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할 때 저렇게 얘기를 해? 라는 부분도 꽤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르게 방법을 취했던 거는 제가 잘 아시는 분 한 2분 정도 선별을 하고 그냥 이름은 좀 아는데 잘 이렇게 뭐 깊게 얘기 나눠보지 않으신 분들 한 2분 정도 선별하고 그다음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한두 명 정도 선별을 한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질문을 적어가지고 이것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건데 혹시 그 답이 되게 간결하면서 인포메이션이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그걸 봐주시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지 그런 약간 어트랙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그거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대부분 다 흔쾌히 해주세요. 왜냐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 질문을 딱 읽어보시고 tell me about yourself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진짜 간결하게 이제 나는 이러이러한 사이언티스트고 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고 그래서 나 이런 포지션에 어플라이 하고 싶어 뭐 이제 이런데 이제 그게 혹시 정보 전달이 충분히 됐는지 내 얘기가 발음은 정확했는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내가 좀 이 얘기하는데 자신감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분이 이렇게 해서 한 여러 명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 내가 인터뷰하는 그 인포메이션 자체가 이제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어프로치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준비하는 과정이고 만약에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특히 사이언티스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뷰 과정이 좀 꽤 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체력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거의 저도 이제 인터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요즘 그런데 보통 가면은 한 6분에서 한 8분 정도를 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인터뷰 30분짜리 인터뷰만 했던 거고, 그리고 점심 때 또 그 팀 멤버들과 같이 점심을 먹는데, 되게 부담스럽고,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도 모르고 소화가 잘 되지도 않는데, 일단은 그냥 이제 그 친구들이랑 또 얘기하면서 되게 편하고 캐주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좀 터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분들은 그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되게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캐주얼 톡을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break out of the shell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네트워킹 이벤트를 가셔서 뭐 생판 모르는 남이랑 좀 얘기를 해보시다든지 뭔가를 좀 그거는 약간의 제스처를 취하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충분히 깰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는 것들이 편해지게 되면은 오히려 인터뷰하시는데도 아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 곤란한 질문이 들어왔다 라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 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곤란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그 질문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했는지를 먼저 저는 알아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가 지금 하는 질문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내가 맞게 이해한 것 같아? 라고 다시 되물어봐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틀린 답을 얘기하면은 그 인터뷰가 그 부분은 살짝 망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틀린 답을 말씀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곤란한 질문이기 때문에 살짝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곤란한 상황을 우선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빨리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저는 가끔 쓰고요. 물론 곤란한 질문이 다양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unexpected한 질문도 있을 거지만은 충분히 뭐 대학원생을 지나서 포닥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박사나 포닥을 미국에서 한 경우에는 학생 비자나 교환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미국 기업 취업 시에 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좀 대답을 드리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리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캔디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리고 굉장히 매치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그 스타일리스트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이제 조금 더 작은 회사,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다니는 셀렉티스라는 회사를 보면은 똑같은 게 이제 이 중요한 캔디데이트인 경우에는 그 비자 취업하고 일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면서도 조금 회사 면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캔디데이트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하지만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꺼려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프로세스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다른 캔디데이트로 빨리 대처를 해서 이 포지션을 필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opportunity cost라고 하죠. 이제 그게 그 포지션을 필하지 않고 오픈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 시간을 계속 허비하면은 그 opportunity cost가 굉장히 이제 회사로서는 이제 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넨텍, 갤리엣 이런 회사들은 거의 한 6개월, 7, 8개월, 9개월까지도 기다리는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포지션, 어떤 경력이냐에 따라서 스타일스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테크니컬 핏이 굉장히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좀 이제 그 스타일스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스타일스가 좀 해결이 되시면은 아마 인더스트리에
이렇게 전환하시는 데는 굉장히 opportunity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진짜 저희가 디나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스테루스가 좀 더 확정된다는 말은 영주권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네, 그렇죠.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opportunity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죠. 그래서 잡을 자신데 훨씬 더 수월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네. 마지막으로는 기업생활 관련 질문입니다. 박사 후에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부서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 이 부분을 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부서마다 다르죠. 당연히 부서마다 다르고 제가 리저널에 있었을 때는 바이오에세이라는 그룹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디벨롭 하시는 분들 하는 그룹이었어요. 거의 스크리닝 랩이었고 그 바이오에세이를 디벨롭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테라퓨틱 프로틴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테라퓨틱 프로틴을 스크리닝하는 그 에세이를 디벨롭하는 그룹이었고 그 그룹에서 거의 매일 하는 일은 그 셀 컬처과 그다음에 스크리닝 그다음에 그 로보틱스 이제 뭐 이렇게 하이 트루프 스크리닝 하기 때문에 이제 로보틱스 암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다루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도 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핸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랩에 있을 때 얘기고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는 미팅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룹과의 미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리제너럴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셀렉티스도 그렇고 아마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회사는 이제 이노베이션 그룹 그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리서치, early stage 리서치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아카데미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그룹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리저널에 있을 때도 그 바이오에세이 그룹이 중간 단계 그룹이었다면은 그 초반에 이제 그 early stage를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거의 마지막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하시는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하고 애널리티컬 디벨롭먼트 하신 분들까지 단계까지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클리니컬 스테이지까지 가시는 프리클리니컬에서 이제 클리니컬 스테이지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도 다시 저희한테 이렇게 커멘트가 돌아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는 early stage니까는 완전히 초입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니컬 사이언티스트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왜냐하면 R&D 프로세스에 있어서 거의 모든 그룹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R&D라고 하면은 이제 그 드럭을 이제 저희가 이런 드럭을 개발하겠습니다라고 FDA한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내는 과정이죠. 그런 단계면은 이제 거의 모든 그룹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진짜 뭐 regulatory, 뭐 project management, 심지어 IP, intellectual property죠. 뭐 process development, 그리고 뭐 quality control. 뭐 다양한 그룹과 진짜 이 얘기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프로바이딩 해야 될 수도 있고 저희한테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해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다시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데이 투 데이 미팅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다양한 그룹과 미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실에 있지 않는 시간은 보통 미팅을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administrative work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에서 이제 뭔가 저희가 뭐 이제 뭐 랩 노트북 쓰듯이 이제 뭐 그런 그 다큐멘테이션도 하지만은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 플랫폼들을 사용을 그 회사마다 또 프로그램이 되게 달라서 그거를 트레이닝을 받으면 그 플랫폼들을 써줘야 돼요. 그게 다큐멘테이션 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랩 노트북 쓰는 거 이외에도 다른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이외에 아마 이제 그 절반은 그 미팅 그리고 절반은 아마 그 administrative work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아마 웬만한 회사들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연구자로서 이제 실험 능력도 중요하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언어적인 능력,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랑 그다음에 다큐멘테이션까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능력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연봉 협상 같은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봉 협상은 굉장히 굉장히 센시티브한데 어, 음, 연봉 협상은 우선 일단은 아마 미국 회사의 웬만한 기업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오퍼를 주는 그 크라이테리아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뭐 이제 연봉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베네핏들이 있겠죠. 컴pen세이션 중에서 뭐 이제 에퀴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제일 1차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그 퍼스트 라인이 이제 연봉 협상이 되겠죠. 근데 우선은 미국 HR과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이어링 매니저와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봉에 대해서. HR에서는 그 레인지가 정해져 있을 거고 웬만한 회사들은 아마 이 포맷을 따를 건데 아마 분명히 레인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제 이 회사 이 캔디데이트의 경력에 따라서 이제 뭐 약간의 로어 레인지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미드 레인지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현재 상황에 따라서 뭐 이 캔디데이트이 다른 회사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레버리지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그 레버리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연봉 협상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는 게 이제 이쪽 회사의 연봉은 이제 이렇게 한다더라라고 이제 어느 정도 그 현재 회사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제 굉장히 스페시픽한 넘버를 뭐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안 보여주세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제 이런 레인지로 이쪽 회사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최고점은 아마 이 정도일 거야라고 이제 이렇게 다시 카운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한 케이스고 만약에 이제 그런 레버리지가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뭐 given that it's New York 그러니까 뉴욕에 이제 뭐 리빙 커스트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버스턴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럴 거예요. 뭐 이제 뭐 다른 지역도 뭐 어느 정도 리빙 커스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given that is New York 뭐 이제 아니면은 뭐 샌프란시스코 뭐 버스턴 something 그리고 여기에 리빙 커스트가 이 정도고 그다음에 이 정도 경력의 사이언티스트는 average salary range가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나는 뭐 이제 뭐 내가 어디서 굳이 가져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얘기를 안 하셔도 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뭐 나는 이제 제가 나의 경력 이제 내가 왜 이 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캔디데이트인지를 좀 알려주는 것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경력, 내가 포다 경력이 이 정도면서 그 포다 경력 안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도 했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고 말씀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테크니컬 핏이 굉장히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타 회사들과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이렇게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내가 만약에 나가 지금 다른 회사에 있는데 지금 early stage 그냥 포인트 인터뷰 단계라면은 굳이 그냥 다른 그 지금 인터뷰하는 회사에는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은 만약에 인터뷰 프로세스, 온사이트 인터뷰 프로세스를 하신다면은 그 충분히 얘기하셔도 되고 그 인터뷰 프로세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조금 더 비추시면은 이제 연봉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위점에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얘기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은 회사에 그 정한 그 아마 분명히 레인지가 있고 캡이 있을 겁니다. 뭐 안 그런 회사도 있겠죠. 안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인터뷰한 여러 회사들을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캡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연봉이 이제 조금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이외의 것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컴퍼니의 오너십을 좀 갖고 싶어. 나는 이 회사를 정말 좋아하고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maybe there's some equity plan. You can give me some equity pla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의 뭐 쉐어라던가 아니면 옵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연봉이 잘 안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네고시에이션 해보시는 것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먼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 좀 더 이렇게 협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우선은 그런 것들을 되게 추천해드리고 내가 여기서 이 회사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내가 이런 거를 협상을 함으로써 얘네들이 지금 나를 하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회사가 이제 오퍼 레터를 줬다라는 거는 이 캔디데이트이 정말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이 캔디데이트를 bring on board 하겠다는 그런 제스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라인 바이 라인.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라인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없어야 되는 내용이야. 뭐 non-disclosure agreement,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non-competition agreement, 뭐 이런 거를 사인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꼭 이런 내용은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야. 뭐 이런 거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보통 인더스트리에서는 그거를 일반적으로 쓰지만은 뭐 굳이 내가 사인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회사도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그 내용은 빼도 되죠. 네, 센시티브한 질문인데도 여러 가지 꿀팁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센시티브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 평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회사에서 근속을 한 후 옮기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직에 관련돼서는 센시티브하지는 않은데 뭐 제가 한번 이직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두 가지로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좋은 opportunity가 있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 굉장히 아이디어한 케이스죠. 아니면은 그 environment가 좀 탁식하니까 내가 거기서 좀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뭐 이제 지금 포닥을 하시는 경우도 이제 뭐 인더스트리로 가시면은 이제 이직을 하는 케이스겠죠. 뭐 그렇게 이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거를 기간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 1년을 채우시지 않으면은 내가 왜 이직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까다롭다기보다는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environment가 굉장히 탁식한데 그 탁식한 것들이 당연히 나는 내가 여기서 해피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고 회사도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인터뷰하는 회사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이제 그게 내가 어떻게 그거를 포트레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노트로 끝내는 게 그걸 연습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opportunity가 있어서 왔다라는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내보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있던 회사가 내가 뭐 너무 싫어서 뭐 이제 이런 거기보다는 전에 있던 회사가 조금 힘들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에서 나는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런데 지금 이 opportunity가 너무 나는 마음에 들어. 이제 이게 근데 이제 1년이 좀 이게 1년 미만이 되면은 그거를 좀 설명하기가 좀 번거롭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왜 이직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1년 반 안 되는 시간 동안 요전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을 할 수 있는 opportunity가 있어서 이제 오긴 했지만은 뭐 그게 기간이 뭐 이제 딱히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오늘 패트릭 홍 박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박사님만의 이제 꿀팁들을 공유해 주셔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홍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커리어에도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달 학회 리뷰와 이번 달 NEBS 학회 안내, 그리고 미국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달 영상을 통해서 알찬 정보들 얻으셨기를 바라며 저는 6월 달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